반갑습니다. 2027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안내 강의를 맡은 울산 3일고등학교 정기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입시를 마라톤에 비유하죠. 지금 고3 학생들 같으면 아마 한 42km 중에서 한 38km 정도까지는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2027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과 영남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입니다. 2027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이 한 34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7만 7,611명을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전년도보다 1,6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도권 수시 모집 인원의 43.3%를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그 다음에 독서활동 같은 분야들이 미반영됨으로써 더더욱 교과 성취도와 그 다음에 교과 활동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교내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충실히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었는지가 더욱 중요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서류형과 면접형 분할 모집 선발 대학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형과 면접형을 동시에 이렇게 실시하는 대학들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로 전공 자율 선택제의 도입으로 서류평가 요소가 이원화되었다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 서울교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와 올해의 종합전형 모집 인원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6 학년도 수시 종합의 인원수는 75,864명이었습니다. 올해는 77,494명으로 수시 종합에서의 증가 인원수는 1,63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시에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인원들을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47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117명으로 30명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은 수시 모집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시 모집 수도권의 전체 인원은 77,765명 중에서 종합전형은 33,687명, 즉 43.3%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비수도권에서 수시 모집 전체 인원은 17만 954명입니다. 그 중에서 37,793명으로 22.1%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비수도권에서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7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모집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전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종합전형이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건국대부터 한양대, 홍익대까지 16개 대학의 교과 전형의 인원수는 5,978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종합전형은 17,273명으로 종합전형이 교과전형의 3배 이상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시 인원을 보시면 21,438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16개 대학은 정시가 아마 한 비율이 40%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정시 합격자의 내용을 보면은 80%가 재수생이라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종합전형도 있고 교과전형이 있지만 교과전형 안에서도 종합전형의 색채를 띠고 있는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양대가 여기에 포함되는 대학입니다. 네. 대입 전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는 전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과 서류평가 요소 일부 대학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종합 전형은 여기에 교과 역량과 그 다음에 교과 활동, 그 다음에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이수 과목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능 최저가 일부 대학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논술과 정시가 있는데 대부분 재학생들의 논술의 어떤 입결을 보면은 상당히 적은 숫자이고요. 논술 전형의 합격자들을 보면은 또 대부분 재수생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수능 성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일부에 이제 교과 역량이나 서류평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대학이 있기도 합니다. 네, 서류형 면접형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2개 학교가 증가해서 42개 대학이 여기에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가지 종합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대학, 숭실대, 인하대 인천, 한양대 에리카, 강원대 도계, 나사렛대 천안 이런 학교들이 올해 새로이 추가가 되었고요. 작년에 2개로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올해 미실시로 전환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경북대, 대가대, 동국대 와이즈, 제주대학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전형 수능 최저 기준, 수도권 대학의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의학학 계열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과 중에서 또 일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최상위권 대학들이 되겠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네 개 영역의 합이 8이 되는 고려대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에 매우 높은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합 6으로 가 있는 성균관대 서류형 융합인재와 그 다음에 올해 새로이 신설된 중앙대 성장형 인재, 여기에 또 세계합 6의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세계합 7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한양대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개 합 4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연세대 활동 우수형 인문계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개 합 5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그 다음에 연세대 활동 우수형 자연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 홍익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지난해 3합 8, 세계 영역의 합 8에서 2합 5로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2개 합 6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서울교대, 서울교대도 지난해 4합 10에서 2합 6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전형 수능 최저 기준 영남권 대학들입니다. 대부분 의학학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간호학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학과 중에는 2개 합 4를 가지고 있는 포항공과대 일반 전형 2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2개 합 7의 경북대 일반 전형, 종합 일반 전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학학 계열과 간호학과입니다. 다음으로 면접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보통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거의 한 90%의 대학은 서류 기반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최상위권 대학, 거기 보시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그 다음에 일부 의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제시문의 관련 제시문을 통해서 분석력,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그다음에 기본 개념의 이해를 토대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아주 고난이도의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저기 예시에 보시는 것 같이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와 그 다음에 가 나를 바탕으로 예술의 본질에 대한 르누아르와 윤동주의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뭐 이런 비교라든가 종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자 하는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면접이고요. 학생들이 제출한 주로 학생부에 의한 기초한 개별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조문학의 의의와 전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탐구한 그러니까 학생이 탐구한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기울인 어떤 노력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라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2027 교과 전형, 지금 종합 전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교과 전형 안에도 종합 전형 요소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국대 지역 균형 한번 보시면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30%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등급 점수를 보시면은 1등급이 10점, 2등급이 9.97, 3등급이 9.94, 4등급이 9.9. 그래서 1등급과 4등급의 격차가 0.1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글쎄요. 건국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올 4등급 없을 거고 아마 올 1등급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수혜역과 제외하고요. 그러면 이제 2, 3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싸움이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교과 성적의 차이는 미미하다고 보이고요. 결국은 서류 정성평가가 아마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수능 체제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도 교과 종합평가 30%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서류 10%,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한양대가 각각 교과 정성평가가 10%씩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도 서류 30%가 들어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과목 및 출결에서 정성평가 2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거점 국립대학, 경북대하고 부산대도 서류 20%, 학업 역량평가 20%가 교과 전형임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의 중에서는 서류평가 요소에 대한 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서류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그 강의를 꼭 참고하시고요. 제가 일반적인 서류평가 요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최상위 대학은 학업 역량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등과 같이 상위권 대학은 진로 역량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지방거점 국립대학은 학업 역량 위주로 많은 것을 보고 있고요. 종합전형이 두 개의 트랙으로 되어 있는 고려대 같이 저렇게 학업 우수형하고 계열적 합형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학업 역량 위주고 하나는 진로 역량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 전공학부나 자유전공학부가 있는 대학에서는 진로 역량 대신에 자기주도 역량, 성장 역량, 발전 가능성 등을 다양한 어떤 역량들을 서류평가 요소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별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4년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의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입니다. 저기 도표의 막대 그래프 중에서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로 역량이고요.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학업 역량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율 동아리 진로, 즉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주로 진로 역량에 대한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와 세특에서는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출결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공동체 역량, 인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요즘에는 뭐 업계에서 장체의 세특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금은 장체 시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교과 세특은 뭐 그 담당 과목의 어떤 그 학업 역량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어떤 관심에 대한 방향성 이 정도만 제가 봤을 때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내내 실시하면서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의 어떤 관심 분야, 그 다음에 지원 학과와 관련된 그런 깊이 있는 활동들이 여기서 주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창체에서 심화 탐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에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 하나,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 2개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중심된 활동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추천할 만한 건 학교에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학교나 학년 프로그램으로 2개 정도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면은 학생들은 좀 부담이 조금 더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 상황은 반영이 안 되지만 깊이 있는 독서는 장체나 그 다음에 세특에서 이렇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무래도 장체에서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독서는 장체에서 하시고, 세특에서는 수행평가 후에 추후 독서 활동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면 아마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대 학과별 인재상하고 핵심 권장 과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전형의 어떤 평가 요소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의외과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투철한 윤리의식과 건전한 사회성을 바탕으로 생명현상에 대한 의문을 창의적인 사고와 탐구정신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인재상을 분명히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게 좀 맞추어서 좀 이렇게 자신의 활동들도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관련 교과는 수학과 과학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의 핵심 권장 과목은 미적분 화학원, 생명과학원이고요. 권장 과목은 하투, 생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공생명공학은 핵심 권장 과목이 미적분 물리원, 화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은 기하, 그 다음에 물리2, 화학2가 되겠습니다. 부산대 화공생명공학은 잠깐 잘못 생각하면 화학과 생명과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화학과 물리라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국대 1단계 합격자 이수 과목 비율에 대한 그 학종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유는 뭐냐 하면 1단계를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서류평가를 통과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서류평가에서 통과 기준점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학통 미적분 기하 보시면요. 대부분 그 학생들이 80% 이상 이렇게 이수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모두 다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왼쪽에 전자전기공학부 보시면 물리화학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화공생물공학 같으면 동국대학은 화학하고 생명과학 베이스입니다. 아까 부산대하고는 확연히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같은 그 학과명이지만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이런 권장 과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교의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들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계로봇공학과 AI 소프트공학의 그 핵심 권장 과목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도권 대학 서울권입니다. 먼저 서울권은 대학들이 많아서 제가 한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서 가톨릭대부터 상명대까지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 중에서 두 가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가톨릭대, 고려대, 강운대, 덕성여대, 명지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단계별 전형에서 면접이 30%지만 이 대학들 중에서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이 조금씩 있습니다. 고려대, 강운대, 삼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40%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무려 60%의 면접 비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학과 중에서 고려대 학업부 수형 4.8의 최저를 가지고 있고요. 의예과 최저 기준을 살펴보면 고려대가 4.5고요. 경희대 3.4, 그 다음에 삼육대, 동덕여대 약학과는 각각 3.5, 3.6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권 두 번째 대학입니다. 서강대부터 숭실대까지 대학입니다. 두 가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요, 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으로는 성신여대하고 세종대가 40%고요. 그 다음에 50%의 높은 면접 비중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서울교대, 서울대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서울여대, 숭실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 3합7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성균관대 융합전형 3합6, 서울교대 2합6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권 대학입니다. 연세대부터 홍익대까지입니다. 두 가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40%인 대학이 연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50%의 비교적 높은 면접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학과 중에서는 연세대 2합 4 수능 체제가 있고요. 자연계열은 2합 5의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홍익대 2합 5 수능 체제고요. 중앙대 성장형 3합 6, 한양대 추천전형 3합 7의 수능 체제가 종합전형임에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예과 체제균율 보시면 연세대가 국어 수학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포함하고요. 1등급 2개입니다. 중앙대 이하여대는 4합 5의 수능 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3합 4의 수능 체제, 의예과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중앙대 약학과는 각각 4합 6, 4합 5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권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경기권에서 두 가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좀 많습니다. 인하대, 가톨릭대, 단국대, 명지대, 중앙대 다빈치, 한국공학대, 한양대, 에리카 등이 있고요.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은 한국공학대와 가천대가 있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50%의 면접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예과 체류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가천대가 3개 등급이 1이고요. 각각 1이고요. 그 다음에 단국대 3합 5, 아주대 4합 6의 수능 체제 가지고 있습니다. 가천대, 단국대, 차의과대, 약학과는 각각 3합 5, 3합 6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남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권입니다. 두 가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가톨릭대, 신라대, 한국해양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으로는 동아대와 한국해양대가 40%의 면접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산대, 고신대는 면접 비중이 20%로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예과 최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대 수 포함 3합 4, 고신대 수 포함 3합 5입니다.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학통을 시험 쳤을 경우에는 3합 4의 수능 체제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부산대 치의예과 3합 5고요. 부산대 약학은 3합 5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일반 학과 중에는 한국해양대, 해사대, 수영탐 중에서 2합 9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입전형 갈금 정리에는 수도권부터 영남권, 지방거점 국립대학까지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종합전형뿐만이 아니라 교과전형이라든가 특수대학 이런 쪽으로도 다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울산 경남권입니다. 울산대와 경상국립대, 그다음에 창원대, 경남대가 여기에 있고요. 두 가지 전형을 실시하는 데는 창원대입니다. 울산대는
일반 학과는 서류 100으로 전형을 실시하고요. 의예과, 간호과, 자율전공만 단계별 전형을 실시합니다. 경상국립대도 의예과, 약학과, 수의학과, 사범대, 간호학과만 단계별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은 울산대 의예과 면접 5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원대 계열적합형에 면접 40%가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예과 면접은 상대적으로 20% 비중으로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예과 최저 기준은 울산대 3합4고요. 탐구 평균입니다. 경상국립대 수 포함해서 3합 6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 수의학과는 수 포함해서 3합 7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창원대 간호학과는 2합 8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권입니다. 두 가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경일대학과 대구 가톨릭대학입니다. 경북대, 금호공대, 대구대,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이 없습니다. 100% 선유 전형만 종합 전형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계명대는 의예과만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 와이즈도 한의예과, 의예과, 간호학과만 면접을 실시하고요. 국립경북대, 예전에 안동대학이죠. 국립경북대도 간호학과만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접이 비중이 높은 대학은 한동대, 경일대는 50%, 대가대는 면접이 20%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의예과 최저 기준을 보시면은 경북대 수 포함해서 3합4, 계명대 수 포함해서 3합4입니다. 동국대 와이즈 의예과는 3합4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동국대 와이즈 한의예과는 3합 5의 수능 체제, 그 다음에 경북대 일반학과는 2합 6 또는 7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합전형 지원 전략입니다. 최근 종합전형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게 주워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AI를 활용한 학생들의 탐구활동, 교사의 세특 기록이 많은 듯하다라고 대학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학생들도 AI로 자기 평가서나 탐구활동 보고서 같은 거 쓴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세특도 AI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교사의 평가만큼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건장 과목의 중요도가 상승했다. 자연계 핵심 건장 과목 대다수 이수하고 있다. 아까 사례로 다 보셨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자소서와 유사한 것을 찾아보게 되었다. 이제 자소서나 추천서가 없어지면서 학생부 안에서 뭔가 학생의 성장이라든가 변화라든가 그 과정 속에서의 학생들의 어떤 그 고민, 열정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체에서 이런 자기소개서 비슷한 그런 과정의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 또 이런 것들이 변별력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특이나 이런 기록들이 세특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개별 활동에 대한 교사의 역량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입시용 세특, 교육용 세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시용 세특이라고 하면 참고도서나 보고서 주제명이라든가 토론의 주제명이라든가 이런 고유명사들이 많이 보일수록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평가서를 쓸 때도 이런 주제명이라든가 토론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시에 이제 개근을 가산점을 부여한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출결 같은 거 대단히 중요하니까 신경 써서 꼭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정의를 서울대 학종 가이드북에서 잠깐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국은 키워드는 깊이 있는 사고와 탐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수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업이 문제풀이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어떤 활동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확장시키고 뭔가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방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라고 묻고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찾아본 경험이 있는가? 찾아보아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업만으로 끝나지 말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꼭 찾아보는 그런 경험, 활동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구와 사고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의 어떤 자기 생활 주변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다면적, 심층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해보고 파악하고 사고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학생들은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전형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아까 보셨던 서류와 면접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학인지, 아니면 서류 100%만 운영하는 대학인지, 아니면 단계별 전형만 운영하는 대학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안에 서류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어떤 인지상을 가지고 있는지,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 서류평가에서는 뭐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 세부적인 내용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과 수업에서 교과 활동이 핵심이죠. 당연히 교과 수업 중심에서 거기서 파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탐구, 실험 이런 것들도 심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깊이 있는 사고 및 지적 호기심을 발휘해서 뭔가 더 확장해가고 깊이를 더해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운 것을 자신의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문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관련 독서 및 실제 사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진일보하는, 더욱 확장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활동 계획 및 주제를 미리 정해서 학기 말에 이렇게 몰려서 하지 마시고 월별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차근차근 실천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30분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